뉴스파이터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임방글 변호사, 김상균 변호사,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은 아마 이 공포의 구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구간에서 아주 아찔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내리막길의 경사가 굉장히 급하다고 하는데요. 자,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의 한 교차로인데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레미콘이 교차로를 그대로 지나갑니다. 자, 흙먼지를 날리면서 차량들이 지나가는데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찔합니다. 네. 다른 방향으로 볼게요. 블랙박스인데요. 네. 자, 이 승용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합니다. 아이고. 앞으로 레미콘이 지나가는데 네.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이 레미콘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찌그러졌네요. 맞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해서 운전자를 지금 꺼내는, 구조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대체 저 도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어제 오전 11시경의 상황인데요. 네. 부산 사상구에 있는 신모라 교차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 예. 네. 저 차량이 이제 레미콘 차량인데요. 백양 터널에서 이제 교차로 방향으로 저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가 내리막길입니다. 아하. 저렇게 쭉 내리막길로 주행을 하다가 교각을 들이받아서 그 62 대신 운전자가 이제 사망을 한 사건인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잠깐 화면으로 보셨지만은 CCTV나 블랙박스의 영상이 일부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운전자도 사망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 교각을 들이받고 지금 차체가 심하게 훼손된 모습을 앞서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이종훈 평론가님, 내리막길이라고 하지만 차량을 제어를 못할 상황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혹시 운전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음흠. 뭐 이제 이런 이제 시각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네. 예, 혹시 뭐 졸음 운전을 했다거나, 뭐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네. 뭐 그런 가능성도 지금 없잖아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 진술해 주시는 분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경적을 울렸다는 거죠. 하... 이분이 내려오시면서. 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의식이 있었던 의식이 얘기네요.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 아하. 사고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네. 거고, 사전에 그래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 신호를 지금 발신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때는 음주운전 가능성이나 졸음운전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네.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경찰을 통해 확인했습니다만, 일단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저 운전자께서요, 음주운전은 확실히 아니었다는 답을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그러다 보니까 더 안타까워요. 이 레미콘 운전자분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끝까지 경적을 울리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대피하거나 멈추라는 신호를 주셨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네, 이 사건의 목격자는요, 본인이 가까스로 레미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레미콘이 마지막에 교각종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다면 본인과 충돌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를 당하신 운전자분이 속도를 줄이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던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운전자가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네. 운전자의 희생이 없었다면 더 큰 사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레미콘 운전자분께서 뭔가 사고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마지막까지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렇게 사고가 났다? 내리막길에 속도 제어가 안 됐다? 차체 결함입니까? 그러면 뭡니까? 차량의 결함도 뭐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모라 교차로, 그리고 백양터널에서 신모라 교차로로 내려오는 이 내리막길이 굉장히 급격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물론 차량의 결함도 의심을 해봐야겠지만 이 내리막길이 와, 한 진짜 경사 급하네요, 진짜. 맞습니다. 16도에서 한 17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네. 미리 속도를 이제 줄이지 못하면은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차량이 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동거리도 상당히 이제 길 수 있어서 네. 그런 측면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네. 싶습니다. 김상균 변호사님, 저곳이 공포의 구간이라고 불릴 만큼 부산 분들은 아마 저곳이 익숙할 텐데 대체 얼마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까? 네. 화물차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내리막길이라고 불리는 구간인데요. 네. 특히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4.5톤 화물차가 내리막길을 달려서 내려오다가 통학버스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가지고 세상에. 그 통학버스에 중학생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이고. 병원으로 이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었고 네. 작년 2월 달에는 또 23톤 화물차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육중 추돌 사고를 냈답니다. 이렇게 한 번 사고가 나면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내리막길이다 보니까요, 한 번 사고 나면 정말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경인데 지자체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대체? 조치를 했습니다. 아하. 조치를 했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또 발생되니까 더 문제인 건데요. 네. 2015년에는 53억 원을 들여서 안전시설을 보강을 했고요. 네. 2017년에도요.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사업 1단계 구간으로 선정이 돼서 네. 7억 정도를 투입해서 가드펜스, 긴급제동 시설, 충격 흡수 시설 등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곳을 자주 오가는 화물차 기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미끄럼 방지 포장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보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 지역이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사후 약방문식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자체는 그동안 조치를 취해왔다면 이번 사고 진짜 안타까워 너무 황망하잖아요. 그 레미콘 운전자분 지금 사망하셨어요. 그럼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얘기, 지자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임방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좀 내용이 어려운데요. 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허. 지금 내리막길, 급격한 경사의 이 내리막길이라는 것만으로 도로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렇게 이 도로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또 어쨌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여도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가 만약에 있다면 그 손해액은 굉장히 많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하, 너무너무요 안타까운 사고예요. 지자체도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